여러분, 명절 잘 세시고, 설 잘 세시고, 다들, 너무 많이 드셨는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나입니다. 제가 오늘, 늘 그렇듯이 이제 방송을 하겠는데요. 이 채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판단은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뭐 증류수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시란 분이 나보고 뭐 절대 증류수 들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물에서 무기질을 섭취한다고 하죠. 근데 물에 있는 무기질은 굉장히 미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무기질, 종합 비타민 무기질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미량이에요. 그래서 뭐 식사 잘 하시고 잘 챙겨 드시는 분은 괜찮지만 의사 선생님은 댓글 쓰시는 분이 의사인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절대 안 된다고 나보고 그러셔서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나이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무기질을 따로 그렇게 섭취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또 이 얘기도 또 중요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플라스틱 통에 담아있는 증류수 그거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만들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난 며칠 동안의 방송과 연계돼서 좀 인텔이 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핵심을 하나하나 낱낱이 좀 파헤쳐보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DOJ 법무부가 펜반디가 이제 그 앱스 파일을 공개하면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이제 resign, 사임을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렇게 지금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인가요? 영국의 앤드루 왕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찰스 국왕의 동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앱스 파일 공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영상과 그 이름이 언급이 돼서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흰모자 얘기를 제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이 지금 이 유튜브 분석에 의하면 6,200명이 제 방송의 새로운 시청자래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면은 2020년 8월부터 제가 떠들었어요. 그 흰모자 얘기를. 그리고 바이든 4년 동안에 데볼루션이다. 이거는 이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정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딥스 얘기는 이제 일반 방송에서도 딥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쓰는 거고 딥스가 뭐다 그러한 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라 하는 분이 댓글에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고 도대체 이게 뭐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인데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의문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들어가서 그야말로 토끼굴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찾았고, 제가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드리는 거니까 흰모자와 통의 정보예요. 제 방송은.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 지금 미적분 배우고 있는데, 미적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와서 나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쳐줘. 그거가 지식이 없어서 지금 미적분은 이해 못하겠어 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지금 그거를부터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따로 과학 공부를 하시면서, 과학 공부야 뭐 시켜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미적분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앱스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은 지네들이 덫에 빠져가지고 그걸 공개가 됐는데, 막상 공개하고 보니까 거의 그 안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덫에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공화당이나 보수들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왜 더 자세하게 excuse me, 리덱티드를 안 하고 다 뭐 이게 그 시꺼먼 줄로 긋고 뭐 가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발표하지 뭐 이렇게 가리고 그랬냐 하면서 또 그 사람들도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트통이나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뭐 빨리 안 하냐? 아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건데 빨리 안 하느냐? 무슨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이제 제가 화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빌 그런 시위나 앞으로 이런 그런 혼란이 겪어지는 것을 지금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거는 그렇게 미리 말했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향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얘기를 드리고, 지금 미국을 통제하던 그 딥스가 통제된 붕괴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컨트롤드 콜랩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언급했지만 마르코 루비오가 그 미넨의 안보회의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기가 막힌 연설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시간 나시면 그것을 그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미넨 안보회의 연설을 들어보세요. 한 30분 정도 했나? 근데 작년에는 그 제이디 벤스가 가서 똑같은 그 회의에 가서 1년 전에 가서, 그러니까 부통령이 되자마자 간 거죠. 이제 한 달 있다가. 그래서 가서 거기 가서 막 그 해머를 막 망치를 두들기고 왔어요. 그래서 막 마크롱이니 청중 그 상에 그 있는 자들이 막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제이디 벤스가 가서 연설한 내용 중에는 enemy within 그랬어요. 니네들은 에니미가 러시아나 이런 게 아니고, 니네들의 에니미는 적은 니네 자신 안에 있어. 소위 말하는 DEI와 그런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그 번역을 별로 저는 안 좋아하지만,
그래서 PC나 DEI에 쩌들어가지고 니들이 이렇게 망했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마르코 루비오가 또 가서 연설을 할 때에 지금 아주 뭐 말도 너무 세련된 말을 썼고 아주 그런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철학이 담긴 이 전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어서 미국이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유럽 니네들 지금 망하게 가고 있고 니네 디클라인 하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니네 유럽에 있으니 그건 뭐냐면 이제 영국이나 이제 뭐 결국 옛날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이제 퓨리탄들이 청교도가 와서 미국에 와서 이제 1600년대에 와서 만들어진 지금의 나라니 우리들의 뿌리는 니네 유럽이 아니냐. 근데 니네가 지금 디클라인하고 지금 망해 가고 있는데 니네가 망해가는 건 나는 지켜볼 수가 없으니 너네가 그러한 것을 잘 버리고 우리가 미국인 이미 변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같이 나가서 우리가 서로 이런 콜라보레이션 그런 협조하는 관계로 가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르코 루비오 연설을 제가 듣고 기가 막히다.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이 엄청나게 세련되게 담겨있는 어떤 미사려고만 잘 쓴 단어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현재의 변화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아주 함축해서 아주 굉장히 명연설을 했어요. 마르코 루비오가. 그래서 기회에 다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시면 미넨 안보회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연설을 들어보시고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유럽이 망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말하는 딥스가 통제된 붕괴를 겪고 있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곁길로 나가자면 마르코 루비오 얘기를 하자 보니 지금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이고 제이드 벤스가 부통령이죠. 그러면 2028년에 미국의 대선에 나올 때에 지금 제이드 벤스는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고 마르코 루비오는 50대 중반인가 그래요. 그런데 서열은 지금 마르코 루비오가 3위란 말이야. 2위가 제이드 벤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통상의 생각으로는 트통이 그만두면 이제 부통령이 이제 대선 출마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제이드 벤스가 대통령으로 나오고 마르코 루비오를 뭐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나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트통이 워낙 언컨벤셔널한 사람이니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두 사람한테 그냥 마르코 루비오 너 먼저 나가고 너가 또 경험도 많이 쌓고 했으니까 그리고 너 제이드 벤스 너 다음에 나가라든지 아니면 러닝메이트로 나가라든지 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 곁길로 나갔었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딥스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참 아까 앤드루 왕자 체포된 얘기 하다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흰모자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앤드루 왕자가 체포된다는 건 여러분 과거에 딥스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 체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포는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고 그거를 보고 흰모자가 승리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체포가 되겠죠. 거기 그러니까 체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걔들을 다 법정에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하던 얘기를 돌아가서 딥스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 잡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주요 코퍼레이션 그런 거를 다 이제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딥스의 작전들이 영국을 통해서 운영이 된 거예요. 영국. 제가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워싱턴 DC는 밀리터리를 담당했었고 딥스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리터리를 담당했었고 바티칸은 릴리전을 담당했었고 릴리전 종교. 그 다음에 시티 오브 런던 런던은 그 경제를 담당했었다, 이카노미를 담당했었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매우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영국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그런 그 경제 분야는 영국을 통해서 운영이 됐고 또 바티칸에 있는 강력한 딥스 세력을 통해서도 그 운영이 됐었다. 그래서 바티칸은 세계적인 그 딥스 사탄적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 가지 일들에 꾸며내고 하는 계획들의 중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로스 어린이 가문 또 제가 그 페이서스 가문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고 근데 페이서스 가문은 아주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 13개 가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또 세계 은행들, 세계 뱅킹 시스템들과도 연결돼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얘들이 장악했으니까 지금 뭐 이 얘기하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정리도 되고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사드 그 MI6 중국 공산당 CCP의 어떤 세계적인 작전들 그런 공산당이 하는 모든 계획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던 그들의 악행들 불법적인 사업들 이런 것이 다 연결돼서 이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미국 안에서 지금 아주 대대적인 폭로가 일어나고 있고 CIA 또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자랑하던 CIA나 FBI 이런 애들이 지금 또 법무부까지 그런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 모든 악의 근원은 CIA였어요. 그런데 FBI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흰 모자도 있고 검은 모자도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검은 모자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런 지금 앱스 파일 공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한 그 붕괴가 어디에도 일어나냐? 군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 안에서 부패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고 앞으로도 2026년, 27년 계속 그것이 커질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곁길로 좀 나갈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누가 문자가 와서 답답한 문자를 보냈길래 제가 그냥 댓글을 안 할까 하다가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난 건 아니죠. 뭐 그냥 신경이 좀 거슬려 가지고 내가 댓글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한국의 언론들이 지금 특통이 탄핵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한국의 언론같이 무지한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누구누구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본문 거인데 일부 유튜버들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미국 뉴스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일부 유튜버들은 제가 뭐 한국의 유튜버를 듣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일부 우파 유튜버들은 뭐 그 미국 뉴스를 듣고 잘 전하고 있겠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 탄핵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탄핵이란 내는 게 아니고 트통에 나와서 연설 중에 얘기했어요. 한 달 전인가 그 연설을 들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 2026년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총선이 있는데 그때의 상원, 하원 그 주지사 그다음에 각 주정부의 의원들 다 뽑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미국의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하원이나 상원이. 그런데 그게 뒤집혀져서 만약에 민주당 쟤네들이 하원에 한두 표라도 다수당이 되면 이제 금방 그 트통을 탄핵한다는 법을 발의하고 이제 탄핵하려 들 거다.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세이브 액트라고 미국의 그게 뭐냐면 그 법 이름이 세이브 액트고 미국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그 아이디 투표를 하러 갈 때에 그 아이디를 그 시민권자가 투표할 수 있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세이브 액트인데 지금 그게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 페러만이나 이런 그 민주당의 그 상원 의원이 그거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두 명이 그것을 찬성하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잔 뚠이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상원 의원의 이제 그 대표인데 미국 공화당의 다수당 이잖아요. 그 대표인데 그 잔 뚠이 그거를 밀어붙여야 돼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 세이브 액트가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공화당은 거의 88%인가 하여튼 굉장히 높은 숫자로 그거 해야 된다. 투표할 때 아이디를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그거 꼭 필요하다. 또 민주당도 70% 이상이 그거를 찬성합니다.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 미국 사람 전체 중에 5% 이상 되는 사람이 그거를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찬성하는데 그 법을 통과 안 시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웃기는 나라인 게 뭐냐면 어떻게 투표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아이디도 안 보여주고 투표를 하느냐고요. 그러면 무슨 어제 멕시코에서 예를 들면 와가지고 그냥 LAX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다음 날이 투표일이면 가서 그냥 투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허술하게 미국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통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좀 약간 제가 흥분했나요? 말이 좀 두서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정작 있어야 될 그러한 사안들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탱해 나왔는데 그게 전부 민주당 애들 이렇게 그냥 전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지금같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민주당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거는 완전히 극좌로 변해서 꼭 극좌인 애들이 민주당에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연한 일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법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통과되면 11월에 있을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얘네들도 부정적으로 그런 일을 해왔기에 그게 가능했었는 건데 그런 것이 맑아지고 이제 깨끗해지면 걔네들이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항상 미국에 통상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공화당이면 그로부터 2년 후에 하는 중간 선거에서는 항상 그 상대평 다른 아포지션 파리 그 반대쪽에 있는 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는 통상 그런 이렇게 통계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자면 지금 트통이 대통령이니까 민주당이 또 올해 11월 선거에 다수당이 되지 않나라는 말인데,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투표를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원부원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이제 지금 뭐 폭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얘기는 조금 아까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말씀드렸듯이 군사 재판이라든가 군사 법정을 여는 거고, 트통이 작년에 그런 영상들과 사진들을 보여줬죠. 트통이 그런 재판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러한 것을 트루소셜에 한 번씩 올렸어요. 그게 다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람들을 이렇게 프리뷰로 그런 것을 한 번씩 올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겉으로 보면 뭐 투통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이렇게 조용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내가 무슨 어떤 메시지를 통제할 수도 없고,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뭐 이리저리 바꿔서 말할 수도 없고, 저가 메신저라는 걸 이해하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메시지에 뭐 불만이 있거나 무슨 뭐 자기와 동의가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글쎄 뭐 제 방송을 뭐 안 들으시면 되겠죠. 근데 뭐 저는 메신저입니다. 연락병이에요. 연락병. 그 메신저도 지금 제 메신저에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앱스 파일을 왜 그냥 공개해 버렸는지, 많은 작전들의 많은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이라면은 이제 법무부나 FBI가 직접 수사를 하고 모든 걸 정리해서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대신 정보를 전부 밖으로 먼저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정보에 써 있는 거 제가 번역한 거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네, 별거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 흰모자가 겨냥했던 일이고, 지금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 찾아내고 있어요. 찾아낸다. 막 들어가서, 특히 젊은 애들 들어가서 들쑤시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퍼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이런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정의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 활발히 활동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고, 뉴스에 또 아까 체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했었죠. 체포는 뭐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조용히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됐었고 되고 있고 될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조용히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법 집행기관이나 여러 정부기관과 연결된 그 이름이 안 알려지면서 미드티어들 있죠. 그 하수인 노릇하는 애들, 했던 애들, 그런 애들까지 조용히 지금 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러시아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캐럴 드미트리 같은 인물도 여러 나라와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계속 X에 올리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러분 트위터 하시는 X 그 하시는 분은 그 캐럴 드미트리에 가서 그 사람이 올리는 글을 읽으셔도 됩니다. 그는 영국에서 독일에서 여러 유럽 나라들까지 오고 가고 아주 활발히 종횡무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푸틴의 최측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연결 역할을 하면서 그 러시아의 러시아의 국부 펀드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에 깊이 관련돼 있다. 거기 가서 국부펀드 책임 맡기 전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자입니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과거에 캐럴 드미트리에 대한 얘기는 했고, 그리고 그는 푸틴과 연결된 작전들과도 연결돼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금융기관들을 움직이는 아주 큰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 빌리언애들과 직접 만나면서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 작전, 트럼프 스톰 작전에 대해서도 아주 X에 활발히 올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저쪽, 검은 모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 사탄 숭배를 하고 그러한 의식을 치르고 그러는 거는 이번에 앱스파일에서 아주 확연히 드러났고,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둡고 어두운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통이 이러한 자들과 그들과 직접 싸우고 있다, 이런 말을 캐럴 드미트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엘 로건 같은 팟캐스트 또 톡쇼, 조엘 로건 수백만 명이 듣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알렉스 존스한테 들었을 때는 얘가 또 무슨 이런 소리를 하나,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네, 이건 음모야, 뭐 이렇게 하고 들었다가 이번에 앱스 파일 공개되면서 이게 다 그동안 말했던 것이 그게 소문이 아니고 사실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요즘 그 얘기를 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그 사람을 약 1억 명 정도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퍼지는 그 숫자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X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엘리트들이 그동안 했던 그 여러 가지 악행, 그 아이들 관련 자기네들의 이제 사탄 숭배 이런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동안 소문으로서 들어왔던 얘기들이 실제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럴 드미트리 얘기 하나 더 하는데, 유럽의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는 억만장자들, 빌리어네어들이죠. 억만장자들과 은행가들에게 가서 지금 앱스 파일에 나온 얘기, 그런 얘기들을 전하고, 동시에 있는 작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작전이 지금 진행 중이야. 너네들 그거 알아야 돼. 그러면 니네들은 이제까지 어느 위치에 있었는데, 그럼 니네 입지는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니네들이 어디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다만 너도 살아남고 네 재산도 지킬 수 있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등등등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어떤 그 역할을 그가 지금 맡고 있고,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트통이 일기 때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캐럴 드미트리가 하는 일, 비슷한 일을 누가 했었냐면
빈살만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투통이 빈살만의 목숨을 라스베가스에서 구해준 이후에 그 사람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특히 미국에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빅텍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 그 빅텍의 테크노크라트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애플이라든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레리 앨리슨,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등등. 그들을 다 찾아가서 그때에 이제 잭 돌시가 이제 트위터를 맡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만나서 그 사람이 스톰 작전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니네 이런 게 지금 진행 중이야. 잘 듣고 니들의 그 이제까지 했던 거는 우리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너는 이제는 앞으로 어떡할 건데?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도 시키고 회유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했냐? 빈살만이 했다고 제가 방송에서 과거에 얘기했었죠. 지금 그 캐럴 드미트리 얘기를 하니까 빈살만이 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조금 거기다가 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로 계속 하면 그래서 그 캐럴 드미트리가 그 배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들은 흰모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표면에는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서로 그러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 제가 하나의 이 따끈따끈한 정보는 혹시라도 그런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될 그 중국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에 대해서 지금 뭐 그런 그 무브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이 가만히 지금 있지만은 않은 거예요. 중국은 내부의 붕괴를 지금 겪으면서도 중국이 지금 뭡니까 지금 자기 친중했던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넘어갔죠. 뭐 그 콜롬비아 뭐 쿠바 뭐 다 친중인데 지금 조용히 있죠. 그러나 조용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지금 크게 고민하면서 다음에 수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중국 안에서 어떤 다른 정보 보고들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 안에서 거대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심각한 권력 싸움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 제가 지난번에 시진핑과 장유샤 얘기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 장유샤 얘기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요. 얘기가 너무 지각적 그가 뭐랄까 얘기가 서로 상반되는 얘기까지 너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시진핑이 뭐 힘이 없어졌다느니 또 반대로 시진핑이 모든 걸 장악했다느니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로는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정확한 내용을.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근데 이제 쿠바 안에서 뭐 엄청난 붕괴 얘기는 지난번에 했고 전기가 끊기고 뭐 관광산업은 거의 사라졌죠. 없어졌어요. 그 쿠바가 웃기는 나라가 뭐냐면요. 의료가 나름 뭐 카스트로가 이제 국민들한테 뭐 잘한다 그러면서 의료가 좀 아마 좀 복지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과 더불어서 거기를 또 그렇게 관광을 갔어요. 사람들이 쿠바를 하바나 뭐 이렇게 뭐 저기 그런데 그 관광 산업이 완전히 지금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호텔들이 텅텅 비어 있고 그 캐나다와 러시아는 쿠바로 가는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쿠바를
떠나려는 엘리트들, 쿠바에도 뭐 잘 사는 사람이 일부 있었겠죠. 그래서 쿠바를 떠나려는 엘리트들과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러시아로 빼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뉴스 중에 하나죠. 이런 뉴스 뭐 딴 데 가서 못 들으시니까.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쿠바행 항공편을 중단하면서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쿠바 안에서 진행되던 이런 작전들은 크게 그들이 이제 진행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뭐 할 수 없게 된 거죠. 뭐 완전히 그냥 베네수엘라에 그냥 뭐 이렇게 찰싹 붙어가지고 뭐 그런 경제가 진행돼 왔다가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되고 트통이 완전히 그 쿠바 쪽으로는 모든 걸 봉쇄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트통이 얘기했어요. 아, 그들은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 가만 내비로 두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이 아니라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대화 물어볼 때에 그 얘기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섬나라들은 부패가 말도 못하게 심했고, 그러한 딥스의 모든 부패를 완전히 일선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쿠바였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뭐 공산주의를 한다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뉴스는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 요새 매일 하니까 뭐 이렇게 안 된 건 계속 연결해서 할 수가 있네요. 카카오뱅크에 보내신 분들은 제가 내일 몰아서 또 같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제시카 정 1527, 그 다음에 데보라 천씨신가 봐요. 3452. 그 보내주셨고, 박케이 늘 보내주시죠. 그렇게 박케이 한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돈이 코리안 원이면 한국 계신 분들이고, 달러 사인 있으면 미국에나 뭐 이런 외국에 계신 분이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감사드리고, 멤버 신청 안 하신 분들,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뭐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나는 커피 뭐 여러 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형편껏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멤버를 하신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라나 방송들을 여러분이 이 훌륭한 커뮤니티를 우리가 이뤄가면서 지금 우리가 라나 방송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열심히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어 주셔서 라나 방송을 이끌어 가시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또 내일 뵙겠습니다. 댓글 많이 써주시고 댓글을 내가 방송하니까 나는 댓글로 화답하겠다 하시고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은데 뭐 감사하죠. 댓글 안 써보신 분들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어디서 듣고 있다. 그리고 뭐 길게 쓰실 거 없어요. 뭐 내가 양평에서 듣고 있다. 뭐 광주, 울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울산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제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